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함으로써 미 대선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대해 갤럽과 요미우리 신문이 2019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온 케이자이가 2020년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2%의 일본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재선을 원한다는 답변은 18%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2월과 3월에 열린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57%의 일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나쁜 영향이 크다고 답변했고, 좋은 영향이 크다고 답변한 것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민당, 경제계, 자민당과 친한 언론인과 학자 등 일본의 지도층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된 국가 안보 등의 문제에서 두 정상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한다는 증거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 2020년 4월호에 게재된 중국의 대립적인 전략의 이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일본 정보 관계자에 의해 집필된 이 문서는 중국이 책임있는 이해관계자가 되도록 미국이 다시 중국을 부드럽게 대할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그나마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라면 중국에 대해 부드러운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쪽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를 원하는 것과 같은 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일본이 항상 공화당 대통령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일본 국민이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좋아했고, 1970년대 일본과 논의도 없이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달러와 금태환을 갑자기 중지하여 하룻밤 사이에 앵고를 일으킨 1971년에 닉슨 쇼크를 일으킨 닉슨 대통령은 싫어합니다. 전 부통령인 월터 먼데일이 레이건의 대항마가 된 1984년 대선 무렵까지 일본의 지도층은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이 일본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1950년 이후 특히 냉전기에는 공화당과 자민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친한 존재였음을 들 수 있습니다. 양당은 모두 반공산주의, 반노동조합, 대기업 특혜, 군사 중시, 엘리트층 중시,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수적임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레이건이 1980년대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이 되기까지 28년 동안 공화당이 20년 동안 집권했던 반면 민주당은 8년밖에 되지 않고, 연속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 일본의 지도층은 공화당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없음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를 지속해온 자민당은 미국의 공화당이야말로 자민당에 해당하는 여권이며,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 공화당이 자신들은 자유무역 옹호자로 민주당을 보호무역론자로 설명해온 것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일본에게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데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 전 정권 간부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싱크탱크,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는 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의 전 정권 간부의 대부분은 경제계로 돌아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일본인이 중시하는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일본 경제계 사이에 공통의 이익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일본 측은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출신이 많아 비즈니스 계약 등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실리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 민주당은 아이디어와 정책 대화와 지적인 토론을 통해 관심사를 의논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로 일본의 지도자들과 공화당 사이에서 오랜 세월 축적된 긴밀한 관계를 위해 일본 언론인과 학자 중에는 공화당 지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화당의 세계관을 일본인에게 전하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로 일본인 중에는 공화당은 관대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인간관계 중시, 의리와 인정 등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반면, 민주당은 차갑고 오만하며 드라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일본인 가운데는 민주당이 내거는 다양성과 포괄성이 불안하다고 느껴 단일적이고 배타적인 공화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도층은 공화당 쪽이 일본 사회를 정의하는 획일성, 질서, 사회적 연대 등 궁합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인권 등을 일본 역시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기대하는 반면, 공화당에서 일본과 접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일본의 포경 등 일본 고유의 문제에 대해 더 큰 이해와 공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중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돈에 집착하고 적당히 비윤리적인 공화당 쪽을 일본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습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일본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달려가 전격적으로 힐러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했는지 이후 아베 총리는 상상 이상의 저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상당 기간 노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아베 총리 역시 연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승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일 간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어느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일본은 금세 허리를 숙이고 기어들어가 미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에게는 그다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꺼려한다는 민주당의 경우 가깝게 오바마 정부 때만 보더라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오바마 정권은 한국에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됐고, 심지어 오바마 정권은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까지도 빠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이 더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미 대선 당시 힐러리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깨트릴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발언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 그의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